네, 매주 금요일에 끝장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어제 NC소프트 참 네. 놀라웠죠. 네. 정말 그렇게 큰 시총 종목이 상한가까지 올라간다는 것. 또 그리고 오늘 확인된 것은 개인 투자가가 매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비록 8%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NC소프트 한번 진단 부탁합니다. 네, 사실은 NFT라는 발언을 컨퍼런스 콜에서 했어요. 제가 그렇죠. 저 듣고 있었는데 9시 한 20분 넘어가면서 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주가가 사실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NC소프트는 국내 최대의 회사였지만 이런 변화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회사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게임들을 할 때 보통 이제 플레이를 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많은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소비자들한테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었는데 NFT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하게 이걸 현금화한다는 걸 넘어서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소비자들이 좀 쉽게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변화의 어떤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NC소프트는 리니지라고 하는 글로벌한 IP를 가지고 있고요. NFT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나이키가 NFT로 가상 신발을 만들고 네. 뭐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40주년 햄버거를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유저 소비자들과 압도적인 브랜드나 IP가 있어야 되는데 NC소프트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단기 이평선까지 조정이 있는데 아직 게임 섹터들이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게임즈가 오늘은 시장에서 좀 약세 보이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장 초반에 낙폭을 딛고 조금씩 낙폭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런 네, 걸 네. 보면 정말 그냥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네. 생각도 함께 드는데 네. 어떻게 좀 조정을 이용해서 지금이라도 매수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장이 네. 지금 오늘은 많은 종목들이 반등을 하죠. 그러면 예. 결국에는 두 가지 판단일 것 같아요. 지금 반등하는 종목들이 코스피가 더 세게 올라갈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게임이나 2차전지 섹터들 쌍도마차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게임이나 엔비디아나 AMD 같은 이제 가상화폐나 메타버스 위에 구현이 필요한 업체들, 그다음에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그 움직임,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도 신고가 인근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주 16일에는 이제 게임의 상승을 이끌었던 위메이드가 이제 엑스드레이코라고 해서 NFT 전용 거래소를 글로벌에 론칭을 하고요. 그렇군요. 17일은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네. 또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 지스타라고 해서 게임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직은 일정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랬을 때 그냥 두 개 정도 지금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냥 간략하게 크래프톤과 컴투스로 관심을 두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이 됐죠. 근데 게임 섹터 내에서 3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패시브 자금은 계속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NFT 관련해서 어제 끝나고 장 끝나고 컨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사전 예약자가 5,5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기록을 밝혔던 이제 서구형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츠가 지금 서버가 막 다운된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어제도 이제 DAU라고 하루에 이제 접촉한 사람들이 270만 명 넘었기 때문에 실적들이 또 요거와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좀 더 우상향할 것 같고요. 또 컴투스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주 복합 생태계를 만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 투자한 회사를 보면 더 샌드박스라고 하는 코인 관련된 회사가 있고요. 애니모카 브랜드나 미스컬 게임즈 같은 회사는 이제 블록체인 NFT 관련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즈익이나 MP라고 하는 그 회사를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있는데 VFX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캔디디타라고 하는 스포츠 미국의 그 NBA 같은 카드 같은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코인원을 지분을 지주사 통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금융, 원격 치료, 뭐 재택근무, 게임, 영화를 전체적으로 플랫폼화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게임즈에서 또다시 핫한 뜨거운 이슈죠. 네. 2차 전지주입니다. 네네. 오늘은 2차 전지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비움이 좀 쉬니까 쉬죠. 네, 그동안에 상승했으나 네, 상승폭이 적었던 동아기업이라든가 첨보 네, 네. 이쪽이 올라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진단 주시죠. 네, 일단은 첨보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첨보는 전액에 들어가는 전의 질을 이제 만드는데 그것 중에서도 이제 고가 브랜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가격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자체가 분기 최대치를 찍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추천들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쪽도 그렇고 2차전지 쪽도 리비안이 상장하자마자 50%가 이틀 동안 그렇죠. 올랐죠. 네. 테슬라도 앨런 머스크가 지분을 판다라고 했었어도 어제 같은 경우 장주 0.5%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LIT ETF라는 게 있어요. 2차 전지 글로벌한 회사들을 다 담아놓은 것들도 신고가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꺾이기 전까지는 2차 전지도 계속 순환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국 전해질 가격과 급등해서 관련해서 또 동아기업이나 자회사 통해서 미국의 전해질에 또 관련된 캐파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관련 애들 전부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기업이나 엔캠이나 첨보나 그다음에 캠트로스 같은 것들도 움직임이 있는데 간략하게는 캠트로스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고 시가총액이 아마 4천억이 안 돼서 굉장히 싼 편이긴 합니다. 이 회사는 전액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만드는데 지금 첨가제나 전해 질이나 전부 다 쇼티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을 원하고요. 이 첨가제는 충반전할 때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네. 해요. 그래서 전체로 보게 되면 이제 100이라는 숫자 중에서 3.6% 정도가 들어가는데 가격으로 보게 되면 26%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핵심 재료고 앞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캠트로스 한번 좋게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첨보도 대표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도 잘 나왔지만 거래처들이 장기 계약을 맺기 원하고 또 첨보가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예상한 시장에서 예상한 그 캐파보다 조금 더 높은, 조금 더 빠른 수준에서 시장이 좋아하는 형태의 자본을 조달해서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고가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고가 제품들이죠. 뭐 P전해질은 F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점점 캐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6%, 17%, 18%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매출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그 폭스바겐이나 테슬라 보면 LFP를 이용한 배터리 이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LFP는 사실 보급형 배터리예요. 근데 결국 양극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전해에게 전해질을 첨가하게 되면 성능이 좋아질 수 있어서 첨보는 그런 측면에서 좀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더 넓게 시장 쪽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 투자가들만 팔고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일단 뭐 이 정도의 반등폭이 한 45포인트 반등폭 몇 차례 나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나오면 또 그 다음 날 빠지고 해서 그렇죠. 네. 조금 불안해요. 우리 네, 네. 시청자분들 똑같은 마음이실 텐데, 자, 차장님. 네. 뭐 지난번처럼 너무 그렇게 네. 진행자의 마음과는 반대 얘기하지 마시고 네, 네. 자, 이번 반등 조금 더 연속성 있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또다시 일일천합니까? 저는 조금 이번에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해주시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어저께 밤에 사실은 막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미중 간에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있어요. 예, 그렇죠. 네네. 예를 들어서 사실 공급망 문제도 미국에서 중국에서 에너지 가격들이 막 오르게 되면서 거기서 공장이 중단되고 물건들이 부족해지니까 중간재 자체가 다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든도 이제는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 가운데 어제 이제 그 기후 에너지와 이제 관련돼서 신재생 이제 이런 부분들과 협약이 약간 있었고 월요일 날 또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미중 간에 약간 미묘하지만 좋은 쪽으로 힘드니 서로 이번엔 양보하자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심리적인 요소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팩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가도 자세히 보시면 직전 고점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지금 20에서는 약간 아래에 있는데 사실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전략 비축류나 여러 가지 통해서 유가는 충분히 컨트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때문에 사실 인플레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지만 미중 관계가 만약에 약간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다라면 충분히 이제 그 공급단에서의 인플레 문제를 잡을 수 있고 에너지 단에서는 유가를 잡아주면 잡힐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한 61선 정도 코스피 기준에서 그리고 61선 위치한 자리가 지난 직전 고점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락한 부분에 50%를 되돌린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만나는 자리가 3,050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이번에 좀 반등을 해서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린 쌍두마차라고 하는 2차 전지와 게임을 못 하시는 분들은 되게 네. 굉장히 많이 투자도 맞아요. 힘드신데 네. 그분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적 발표한 회사들에 대해서 주가가 좋게 반응한 경우가 생겼어요.
이 얘기는 마음의 안정이 생긴 거거든요. 더 이상 시장이 빠지지 않으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들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은 시장이 박스권인 상황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섹터를 하셔야 되지만 밑에 있는 종목들도 굳이 지금은 이제 팔 필요 없고 조금 더 보유하시고 기다리시면 지수가 3,000 넘어갈 때 또 그때 시황 상황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 우리 시장 정말 답답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다행히 미중 관계 개선 네, 네. 신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상승 쪽으로 무게를 돌려도 될 것 같다. 네, 네. 3,050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예전보다는 약간 네, 긍정적으로 네, 전망해 긍정적인 뷰를 주셨는데, 좀 자 많이 그러면 하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어떤 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아직은 리스크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사냐 어제 오늘 일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아직은 달러가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달러까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10억을 피하기 위해서 과세한을 피하기 위한 그렇죠.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좀 더 많이 나오겠죠. 10월 중하순부터 12월 초가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가다 보면 12월 3일이 되면 미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는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대해서는 미중 간의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특히나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좀 더 서로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즉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기 인상해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유동성을 줄이는 이런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최근에 그런 분위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들이 있지만 지금은 급하게 매도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유지되느냐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가지고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압구정본부 이경준 차장의 말씀이셨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